네, TV 민생연구소 2부를 시작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난 6일 확정됐습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 4구 22개 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27개 동으로 서울 전체 467개 동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 이후 적용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형평성 논란과 또 핀셋 지정으로는 집값 잡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목동과 성수동 2가, 경기 과천과 광명 지역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고려했고 당분간 재건축 물량이 없는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규제를 피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와 청약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할 때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모든 그 주택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양가 규제의 전면 확대나 또는 세제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4년 7개월 만에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일부 재건축 조합은 상한제 지정 폐지까지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논란, TV 민생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박철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는데 어떤 곳에서는 야 이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집값도 오를 거야. 로또 분양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집값 잡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다른 방송에서도 쉽게 설명해 주신 거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게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폐지된 적도 있고 그러다 또 공공부문만 부활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공택지, 민간택지까지 확장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제도 연역? 배경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2007년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다가 사실 2015년 중단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돼 왔습니다. 근데 규제가 좀 느슨하다. 라는 비판을 좀 받아왔죠. 다시 이제 4년 7개월 만에 민간 택지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왜 할까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지난 6월 기준 서울 지역의 이 평균 분양가가 21%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3제곱미터당 서울 지역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평균 분양가가 네. 2,678만 원이에요. 평균이요? 평균. 그러니까 25평형이 6억 5천이 돼버렸고요. 34평형이 9억 원이 넘어버렸어요. 이게 평균 분양가예요. 강남 분양가가 아니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조심스럽죠. 불구하고 예. 시장 가격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가는 사실 결정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땅값. 예. 거기다 건축비. 그렇죠. 근데 땅값은 기본적으로 공지 시가 수준으로 받고 그리고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가 있으니까 그걸 초과하지 말아라. 여기다 건설사들의 적정 이윤만 챙겨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아파트 분양가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신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걸 좀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엄청 좋은데 아무튼 맞아요. 집값이 어째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러니까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옛날에 봤잖아요. 그 일반 평균 노동자들이 숨만 쉬고 하나도 안 쓰고 돈 한 30년 모아야지 집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예 자, 임대주택으로 다들 마음을 정리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어떤 지역이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잡혔는지 저희가 보니까 뭐 마용성, 강남 4구 뭐 등등 어떤 지역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핀셋 규제를 하겠다. 사실은 강남 재건축 부분을 아주 꼭 집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8개 구에 27개 동인데 사실 서울의 강남 4구에는 45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22개 동을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20%를 넘어서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 넘는 곳, 세 조건 가운데 한 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467개 동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27개 동만 지정이 됐으니까 이건 뭐지? 전체의 5.8%밖에 안 되네. 조금 아까 이게 핀셋이 아니라 앞서 이제 지적을 했지만 망치 해머였으면 좀 더 세게 아예 서울 전 지구 네. 투기과열 지구가 31개니까 적어도 31개 지역은 좀 지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예상보다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경실련 이제 우리 김성달 팀 인터뷰도 저 받고 저도 시민단체 논평을 보았더니 전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뛴 건데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불로소득인데 왜 이렇게 하냐 굉장히 비판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했다고 또 그 핀셋 규제마저도 난리 피면서 반대하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벌써 이제 형평성 논란이에요. 어디는 또 포함되고 어디는 안 포함 안 됐다. 같은 동이에요. 예. 1가 2가가 달라요. 아, 예. 성수동 성수동, 1가는 예. 지정이 되고 2가는 달라졌어요. 아, 네. 그리고 재건축하면 교육특구 목동도 있고 분당도 있고 오. 흑석동도 있고 오른쪽이 너무 많거든요. 네. 부가연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과천 대명사예요. 과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 분당 이런 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난 되고 너는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언론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토부가 한 해명이 조금 2% 부족한데 이들 지역의 분양가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일반 분양 물량은 1000가구 미만이어서 인근 지역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말씀했던 이제 이 목동이나 분당의 경우에는 재건축 첫 삽도 안 떴다. 여기는 재건축의 지구 단위 계획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지역이 불안해지면 2차, 3차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지금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벗어난 지역도 있어요. 네. 조정 지역 대상에서 벗어난 부산의 경우에는 벌써 원정 투자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내려서 하고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좀 세게 얘기를 해놓고 좀 느슨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런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예. 이제 대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이제 집값 잡히나 해서 일반 또 이 시민분들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분들인데요. 재건축 단지에서 지금 조합원들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이제 굉장히 모여서 제발 이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유예해달라라고 욕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건축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어쨌든 정부는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4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거의 1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를 피해갈 지역은 많지가 않아 보여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지역만 예외가 일부 인정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일부 뭐 은마라든가 예.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아예 일반 물량 없이 1대1 재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 전부 일반 분양하는 물량 전체를 아예 임대사업자한테 통매각하겠다. 이런 편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조차도 이제 정부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반 분양가가 규제되면 조합원들이 이제 일반 분양가 많이 받았던 것을 못 받으니까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소장님 근데 제가 이제 소장님 인터뷰할 때 이걸로는 안 된다. 뭐 이제 지적도 하면서 사실상 보유세 강화 카드가 제일 핵심인데 그건 빗겨갔냐라고 이제 제가 봤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집을 내놓으려면 보유세 부담 느끼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거래세 좀 낮춰주라고 제안한 거 봤는데 맞습니다. 아니 저는 집값 문제 너무 심각한데 왜 정부가 다시 한번 그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왜 정부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지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세금 제도가 일단은 보유세는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래세는 낮춰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수가 200만 채가 넘어요.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데는 5, 6년이 걸려요. 10년이 더 걸립니다. 근데 기존 주택자가 매입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세, 취득록세 낮추고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높이는 건 선진국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팔자. 팔아. 세 채나 네 채 가지고 있느니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진국이 이 주택 시장이 안정된 이유는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요. 공공임대주택. 우리는 민간주택 비중이 8대 2입니다. 공공주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네. 그러니까 공공주택 비중, 특히나 정부는 임대주택 위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주택 이렇게 교란하는 형태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민간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허용했어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자유롭게 놔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칭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네. 세 번째가 세 번째. 지금 1,100조 원에 달하는 이 부동자금을 잡아야 돼요. 아. 이 부동자금이 정말 이 두더지처럼 풍선효과처럼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자와 소비로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식시장이나 소비나 내수 활성을 안 가고 부동산 쪽으로 막 부동산으로. 부동산 돌아다니니까. 불패 신화만 계속 이제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도 부동산 불패가 이루어져야 돼요. 불패 신화가 아니라. 맞아요. 한 번, 아니 부동산이 불패가 아니라 한 번은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투기하면. 거주의 개념을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거주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재테크의 대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이제 이 비대칭으로 가게 네. 하는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집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가가 양극화를 더 너무 심화시키고 많고요. 있기 때문에 소득 이 양극화 너무 심해요. 부동자금에 대한 근로력도 져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하시는 소장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러니까. 집 없으면 그냥 말짱 꽝이야. 이런 인식이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몰릴 아니, 수밖에 없는 것 소장님하고는 같아요. 집값 문제, 임대주택 문제 한번 특집 한번 해야 됩니다. 이인철 소장님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 민생과 오래가 직결되는 가기 전에. 문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알짜 정보만을 전해주시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곧 특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TV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기는 미래TV 민생연구소입니다. 내일 6시에 봬요.